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못다한 얘기는 식사하면서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냥 가세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돈만 봐봐요. 다음은 자, 두 번째가 출장 진단평가사 등록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출장 다니는 업체들이 헤이딜러, 옥토벨, AJ세카, K카드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업체들이 있어요. 헤이딜러 같은 거 최근에 써보신 분 계신가요? 저 최근에 제 차 헤이딜러로 보냈어요. 나도 헤이딜러로 팔았는데 차. 예, 헤이딜러로 파셨습니까? 네. 차가 뭐였어요? 아반떼 XD. 아반떼 XD. 누가? 딜러들이 왔죠? 모르겠어요. 딜러,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티구안을 보냈는데, 티구안이 제가 던저가 2009년식 TSI 2.0 가솔린이었는데 차를 이제 바꿔야 돼서 바꾸는 상황이 돼서 바꿨는데, 그 차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내가 헤이딜러 한번 해봐야겠다. 글로비스 경매에 보내도 되는데 거기 이제 수수료 같은 게 있으니까 보내기보다 한번 해보자 내가 했더니, 이 헤이딜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를 딱 올리면 그 차 내역을 넣고 내가 그 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그러면 딜러들이 막 이렇게 경매를 해요. 딜러들이 예를 들어 경매라기보다 이 차는 얼마 제 차 같은 경우는 뭐 500, 400, 뭐 300 그 중에 고르면 당연히 제일 최고가 고르게 되겠죠. 고르면 와서 이제 이것저것 이거 보고 사진을 짝짝짝짝 찍어서 뭐뭐 강가 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요. 최고가 250 얘기하는데 250 더 줄 거면 가져가고 아니면 마세요. 한 3일 후에 연락 왔습니다. 3대에 가져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딜러들이 와서 하는 경우. 그러면 출장 진단평가사가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헤이딜러 제로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헤이딜러가 이 딜러들에 대한 이게 불만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우리 이기수 선배님이 내 차를 팔고 싶은데 그 차를 살 사람들이 와서 가격을 평가해요. 어떻게 생각드세요? 하나라도 더 싸게 해야겠죠. 물론 감가를 말도 안 되는 감가를 하면 제재를 합니다. 헤이딜러 측에서. 예전에는 정말 심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심했어요. 둘이 와서 이렇게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뿌린대요, 오일을. 이거 오일 새는데요?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그런 경우도 많고. 둘이 와가지고 막 신경할 때. 왜냐면 딜러들은 자기들이 싸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를 파는데 내 차를 살 사람들이 와서 내 차를 막 후려쳐. 그 자체가 싫다. 그러면 헤이딜러 제로라는 걸 하면 출장 진단평가사를 그 자리에 보냅니다. 그 차를 평가를. 제3자가 하는 거죠. 제3자의 그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올려서 그거를 딜러들이 입찰을 할 때 딜러들을 못 깎아요. 대신 이 출장 진단평가사가 자기의 출장 진단평가에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페널티를 먹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엔카도 위험해요. 엔카 요즘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엔카는 보증장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엔카 보증 아시죠? 엔카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보증장사를 하고 있다. 걔들 수입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헤이딜러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고차, 제가 딜러를 하진 않지만 매입하시는 중고차 딜러들이 지금 힘들다 그러는 게, 차를 싸게 얘들이 사야 되는데 손님들이 자기 차 사러 와서 자기 차를 사러 와요, 중고차를. 그럼 자기가 타던 차를 헐값을 넘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차 팔아서 남기고, 그죠? 보험 들게 해서 남기고, 거기다 그 사람 차 후려쳐서 또 남기고, 그리고 그 차를 또 팔고,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차 사러 와. 그리고 자기가 팔 거 헤이딜러 내놔. 네. 고객이 직접. 엄청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이딜러가 엄청나게 잠깐만요. 읽은 거예요. 네네. 내가 해봤는데요. 예. 헤이딜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글로비스나 이런 데는 좀 예. 올리려면 뭐 수술 뛰고 뭐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 맞습니다. 내놓고 만약에 뭐 폐차가 뭐 70만 원이다. 한번 내놔봐요. 한번 내놔보면은 오래된 차들을 가격을 산정하고 어떤 일이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전화가 올 거야. 근데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쳐요. 맞아요. 와서 보고. 근데 폐차시키는 거보다는 금액이 훨씬 많이 나와. 폐차시키는 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많이. 얘들 이제 헤이딜러 애들이 또 나도 이제 수원으로 가다 보니까 수원 그 중고차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헤이딜러 하는 딜러 애들이 나한테 와서 견적서 좀 끊어달라고 한다고. 근데 난 견적서를 절대 안 끊어주거든. 왜냐면 너무 후려쳐가지고 400을 선정해갖고 왔는데 200 얼마 이렇게 해갖고 갖고 간다고 해야 돼. 그러고 그 금액, 모자라는 금액을 견적서로 집어넣는 거야. 공짜로 그냥 내가 끊어주면. 근데 처음에 한두 번 끊어줬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들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래놓고서 그 금액으로 이제 보충을 하더라고. 얘들이. 보충을 하고 너무 또 후려가면 헤이딜러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제재. 네, 제지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엔카 같은 경우, 엔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광고 이걸로 먹거든요. 광고로. 그래갖고 차를 팔려고 할 때 그 수수료 같은 거 안 내고 차를 내놓기 제일 쉬운 데는 헤이딜러.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일주일 조금 이상한 차 빼놓고는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전화 와. 어디 업체인데요? 어디 딜러인데 와서 봐. 보고 또 이제 조심할 게 그 선수들이 있어, 선수들. 안 볼 때 무슨 휴지 같은 걸 하나 빼놔요. 맞아요. 아예 빼버려요, 휴지를. 그러면은 금방 증상 안 나타나. 특히 외제차들. 증상 안 나타나고 요 차가 며칠 지난던지 아니면은 얘들이 차 갖고 갈게요. 이제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갖고 가다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야 차가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건 똑같다고. 그거를 정비사들이 확실히 잘 꼬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애들이 그렇게 맞아요. 나갖고 차를 보러 왔다가 뒤에 트렁크 쪽에 휴지를 빼놨는데 사실 나는 뭐 그것 때문에 나는 돈을 벌었지만 나는 아무 소리 하고 내가 해주면 되잖아. 이거 얼마라고. 그리고 헤이딜러가 내놓기는 좋아요. 그리고 경매 일반 글루비스 이런 데는 힘들고 수수료 때문에 엄청나게 깎아 제켜 돈을. 70만 원 폐차비를 준다는 걸 400만 원을 올려주길래 알아 그랬더니 와서 보고 기본 얼마를 깎더라고. 한 50 깎더라고. 350 갖고 가서 차를 갖고 가서 또 거기서 또 100만 원을 뒷받고 치더라고. 근데 차주는 일단 차주하고 나는 알잖아. 70에 우리는 원래 폐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200만 원이 한 갭이 생겼잖아. 그렇지. 야 오케이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이딜러에서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게 한마디로 그만큼 정부의 불균형성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지. 차를 보내는 쪽에서는 자기들의 지식이 그리고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성능 보는 협회 있잖아. 보증 성능장 애들은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중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청 자동차 자동차 교통계에서 네. 성능 보증센터를 타치를 못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자동차 관리 사업증이 있잖아. 맞아요. 근데 걔들은 그걸 안 내줘. 없어. 교통계에서 아무 타치도 못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이제 일례로 자동차 중고 성능평가 보험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하면서 막 생겼는데 그게 지금은 보험료들이 많이 올라가는 업체들이 많대요. 그 성능장에서 돈 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미션 같은 거는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미션은 중고차 팔아먹고 미션 안 좋으면 소위 말해서 짜고서 일단 팔고 고치자. 그죠? 팔고 고치고 이제 성능장이랑 카센터랑 딜러랑 3위일체가 돼서 손님이야 고쳐준다는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문제가 많이 됐었죠. 하여튼 그래서 헤이딜러 그렇게 하면 이 헤이딜러가 이 제로라는 걸 만들어서 딜러는 싫다. 그래서 진단평가가 가서 평가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얼마만큼 대우를 해주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진단평가사 같이 이제 2급이신 분이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자동차 관련 우리 정비사는 아니에요. 어떤 업종에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진단평가사 무료로 가르쳐줄 테니까 배워볼 사람에서 모집을 해서 이제 위탁 교육을 했나 봐요. 대학교에서. 그러고서 거기서 그게 헤이드러랑 제휴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헤이드러에서 뽑아갔는데 일단은 90건 기준에 30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네, 월에 기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더 주고 또 거기서 이 건이 정확하게 가서 보고 그게 헤이딜러로 매입이 돼서 그게 이제 딜러들한테 낙찰이 되면 그분이 그러니까 차를 판매하려고 생각을 하면 또 플러스가 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버시는 분들은 꽤 잘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오토벨 AJ셀카, AJ셀카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AJ셀카 하시는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건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역별로 이제 나눠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보통 100건 이상씩 한창 때는 그러면 뭐 단순 계산 100건 좀 짜게 잡아도 5, 6만 원씩만 생각합니다. 600이죠. 근데 뭐 많이 주면은 10만 원도 주는 업체도 있으니까 AJ셀카 얼마 주는지는 못 물어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평가사 자격증을 따면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남는 시간에 제가 이제 지금 카센터를 새로 오픈해서 그 지역에서 좀 시간이 남고 이럴 때 출장 다니면서 그냥 부수입적인 부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자기 사업자로 해도 되고 그냥 프리랜서로 해도 돼요. 어떤 걸로 해도 돼요. 나중에 실수로 뛰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카바조 마이바보 들어보신 분. 카바조. 들어보셨죠? 네. 차량 구매 동행 서비스. 자, 여기서 중고차 단지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이 진단, 물론 정비 자격증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단평가사가 있으면 더 신뢰성이 생기니까 요즘은 진단평가사를 더 쳐주는 쪽이에요. 이쪽에선. 그래서 카바조 마이바보 같이 이게 뭐냐? 내가 차를 사러 가는데 개인이야. 근데 이 차를 상사에서 사던 개인한테 사던 좀 불안해. 그럴 때 이 카바조나 마이바보에 신청을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면 정비사든 진단평가사든 여기에 카바조나 마이바보에 등록된 사람이 같이 가주는 서비스예요. 가서 뭐 차를 봐주고. 근데 이게 부수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이 손님이 결국 내가 중고차 단지 근처에 있으면 우리 업체로 와서 점검을 해줘도 될 것이고요. 또 이것만 고쳐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수리하셔야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차를 사와서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예전에는 이 카바조도 마이바보도 철저하게 이거를 했던 게 정비 자격증이나 진단평가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는데 딜러는 못하게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를 구매하는 쪽이나 판매하는 쪽이랑 연관이 돼 있으면 못하게. 네. 딜러랑 겸업은 하는 사람 못하게 했어요. 네. 요런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출장이나 이거나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둘 다 프리랜서니까 이건 주말에 차보러 주말에 많이 가잖아요. 이거 한번 갔다 오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 카바조를 제가 등록을 해서 했었는데 한 건에 10만 원씩 줬었어요. 지금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 수리업체에 등록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약간 별개긴 한데 이 보증보험 수리업체에 등록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증 업무를 보증 수리를 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보험을 파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증보험을 판다는 거는 내가 내가 영업을 뛰라는 뜻이 아니고 중고차를 사러 와서 이 중고차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 고장나면 어쩌가 되면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소개만 해주고 그냥 수수료 받으시면 되는 거고 보증보험 수리업체 등록은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일하는 카츠커스에서 정비업체 그런 보증 전문 업체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권은 진단평가사이자 정비사이자 카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겠죠.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엔카의 보증은 하고 계신 분 많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선정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고차를 상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 거래에서 아니면 이제 요 진단평가사를 하게 되면 이 카세커스라는 이 수익단체도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업체도 어쨌건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진짜로 사업 설명에 나왔던 얘기예요. 자, 이제는 요거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이게 이제 잠깐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이제
나갔던 사례를 한번 보고서 잠깐 하자면 제가 지금 지난주에 한 3건 정도 했어요. 잠깐 시간 남을 때 했는데 일단은 좀 거리가 멀면은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는 12만 원까지 주고 그리고 좀 가까운 업체는 기본 66,000원 제가 하는 데는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업체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하는 일이 그 출장 업체를 지정하는 게 이제 고객들이 아니면 채권 업체나 뭐 캐피탈이나 이런 회사에서 매입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이제 출장 평가사들한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오세요가 아니에요. 시간을 잡으면 되니까요. 네, 서로. 아니면 예를 들어 그 차량 보관소 같은 데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만 가서 봐줘라. 이렇게. 매입은 그러니까 이제 캐피탈 같은 업체에서 어쨌건 차를 빨리 매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관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까지 가서 보고. 그러면 그냥 혼자 가서 보고 체크해주고 하면 되고 또 이게 하체를 안 봐요. 출장이나 업체들이 하체를 원하는 업체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물론 수리에 대한 부분은 교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봐주길 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가기 전에 보험 이력을 보고 가거든요. 보험 이력이 기본적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뭐 수입차 기준으로 해서 금액 같은 거 대충 보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볼트 푸른 자국 같은 거 보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뭐 도막 측정기 같은 거 있는데 사실 별로 거의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기본적으로 그냥 칠하면 보통 교환을 그냥 넣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현업 뛰기 전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15분 걸리 무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분이면 끝나고 조금 사고 있는 것들 고가 차량들은 조금 보시면 2, 30분까지도 보던데 그 정도면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예약 없는데 잠깐 그 조율해서 갔다 오고 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비사가 진단평가사랑 같이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막 일이 바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여유 시간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운영은 하는데 이제 직원들이 좀 있고 좀 나도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되고 근데 완전히 내가 일 안 하고 취미 여가 생활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그런 거 하면서 계속 이제 내가 내 지금 회사를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완전히 폐업하거나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거는 그냥 출장 다니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가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이게 왜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장밋빛미래만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뭐라 그래야지? 평화롭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단체나 모든 그런 모임은 항상 좀 안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게 맞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정비를 안 하는 걸 보면 어찌 됐건 정비 쪽에 미래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젊은 친구들이나 국가적이나 자동차 관련된 사람들이나 안 좋게 보니까 그 자동차 관련된 자꾸 학과를 없애고 과를 없애고 지금 내가 이번에 조카가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가 안산에 있는 친구인데 외조카인데 그 안산에 있는 친구인데 요즘 실업계라고 안 하던데요? 뭐라 그러죠? 네? 특수고라 그런가요? 특성화고 자사고 일반고 이렇죠. 근데 그 친구는 어쨌건 특성화로 갔는데 야 요즘에 너 무슨 과냐 그랬더니 전기과인가 전자과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동차과는 인기 없냐 그랬더니 자동차과는 자기 학교는 없대요. 자기 학교는 없고 자동차과가 많이 인기가 없다고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전기과 전자과 이제 잘 되면 시설 관리하고 그러죠 나중에 그렇죠 그런 걸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정사의 미래가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지 싶어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일이 없어질 때를 한번 대비해보자는 의미로 했고, 자, 다가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시대.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거를 나도 여기서 솔직히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저도 가볍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번에 차 새로 샀다 그랬잖아요. 전기차 계약하고서 한 거예요. 전기차 2년 걸린대요. 일단 계약부터 하고 야 10만 원만 넣으면 돼. 그때 가서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도 2년 대기 있으면 뭐 받자마자 팔아도 그거보다 비싸게 받을 거예요. 일단은 예약을 했고 아이온으로 2년 동안 그냥 쓸 차를 그래서 일단 그냥 아무거나 구했는데 나부터도 전기차를 사잖아요. 나부터. 우리 와이프도 여보 이번에 살 건 전기차 사자. 그리고 실제로 제 가족 중에도 전기차를 타요. 우리 처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아직 이제는 뭐 우리가 내연기가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죠. 근데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시대 내가 차를 고를 때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본 게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 두 개를 봤어요. 다른 차는 아예 머릿속에 생각도 안 했어요. 전기차도 이런 마당이에요. 새 차를 볼 때.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부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장사 여기서 잘 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진단평가서를 같이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 대신 밑에 후배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있으면 야 너 진단평가서 잘했던데 한번 공부해봐라. 이거 괜찮겠다. 앞으로 이 정도는 얘기해 주세요.